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신선한 채소를 먹고 약을 제때 복용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저처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도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암 중 하나와 연결지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주제, 바로 음식을 다시 드는 습관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노년 환자분들이 특정 습관이 수십 년간 굳어지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정보입니다. 췌장암은 악명 높을 정도로 조용한 암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65세 이상에서 불균형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방식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들 경우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제가 실제 환자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솔직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식생활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되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대안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입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다시 든 가공육 및 훈제 육류입니다. 여러분의 전형적인 아침 식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남은 소시지, 전자레인지에 든 베이컨 몇 조각 또는 샌드위치를 위해 잠깐 든 델리미트, 이런 음식들이죠. 이 식품들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신선하게 먹더라도 암 위험을 높인다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공육을 특히 고온에서 다시 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화학적으로 변환됩니다. 이때 니트로사민이라는 화합물이 형성되는데, 니트로사민은 췌장암과의 연관성이 가장 꾸준히 연구된 발암 촉진 물질 중 하나입니다. 동료 심사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에 따르면 가공육과 그것을 든 부산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췌장암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소화계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노년층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위장관을 통해 지나가는 모든 것에 노출됩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니트로사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세포 스트레스가 축적됩니다. 그리고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이미 느려지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그 축적이 35세의 몸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실용적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공육 자체를 줄이세요. 하지만 드신다면 신선하게 한 번만 드시고 다시 드지 마세요. 따뜻한 아침 단백질이 필요하시다면 신선한 달걀이나 소량의 통조림 생선을 부드럽게 드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거의 모든 분의 부엌에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든 밥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밥은 정말 해롭지 않아 보이죠.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매우 특정한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생쌀에는 종종 바실러스 세르스라는 박테리아의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밥을 지으면 활성 박테리아는 죽지만 포자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밥을 단 몇 시간만 실온에 놓아두어도 그 포자는 빠르게 번식하여 독소를 생성하는 활성 박테리아로 변합니다. 제가 노년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로서 특히 우려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독소들, 특히 조리, 냉각, 재가열 주기가 반복될수록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독소들은 위장관에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을 유발합니다. 만성염증은 종양학 연구에서 이제 매우 잘 알려진 개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췌장암 발생을 촉진하는 주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췌장은 염증에 특히 민감한 기관입니다. 만성 췌장염, 즉 장기적인 췌장염증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인자로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세균 문제 외에도 밥을 여러 번 다시 드면 전분 노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신체가 밥을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어 혈당 급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 췌장이 인슐린을 더 많이 생성해야 하는 추가적인 대사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미 췌장암 위험이 높은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노년층에게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가능하다면 밥은 새로 지어 드세요. 보관해야 한다면 조리 후 1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내에 드세요. 그리고 제가열은 딱 한 번만, 겉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완전히 뜨거워질 때까지 드세요.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건 여러분을 진짜 놀라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든 감자입니다. 감자는 많은 분들께 편안함을 주는 음식이고 좋아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밥과 마찬가지로 조리 후 식혀서 보관했다가 특히 여러 번 다시 든 감자는 고열에 다시 노출될 때 아크릴라미드라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아크릴라미드는 전분이 많은 음식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화합물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것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문제는 감자를 조리하고 보관하고 다시 고온에서 들 때, 특히 전자레인지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형성될 수 있는 아크릴라미드의 양입니다. 동물 모델과 대규모 인간 집단 연구 모두에서 높은 아크릴라미드 섭취와 여러 암의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이 발견되었고 그중 췌장암도 의미 있는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남은 구운 감자나 튀긴 감자를 오븐이나 전자레인지에 자주 데워 드시는 분들은 이 습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 보관된 제가열 감자는 밥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바실러스 세르스 독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장과 췌장에 대한 염증성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제 실용적인 권고는 이렇습니다. 감자는 조리 직후에 드세요. 남은 것이 있다면 고온으로 다시 드기보다는 다음 날 차갑게 또는 실온으로 드세요.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곁들인 차가운 삶은 감자는 실제로 꽤 맛있고 영양가도 잘 보존되며 아크릴아미드 위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다시 든 시금치와 기타 IP 채소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을 놀라게 합니다. 시금치, 비트, 샐러리, 그리고 특정 다른 채소들은 천연 질산염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가공육에 첨가되는 합성 질산염이 아니라 자연적인 식이 질산염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선한 채소에서 나오는 식이 질산염은 혈압과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소들을 조리한 후 특히 전자레인지나 고열로 다시 두면 화학적 변환이 일어납니다. 천연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소화 과정에서 체내에 존재하는 단백질 및 아미노산과 결합하면 가공육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니트로사민이 다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시금치와 여러 번 다시 든 시금치 사이의 위험도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유럽의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들은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습관적으로 다시 드는 것을 암 위험과 관련한 우려 사항으로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많은 양의 조리된 채소를 드시는 노년층 분들, 이는 일반적으로 정말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시금치를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핵심 단어는 조심스럽게 드세요입니다. 시금치를 많이 조리하셨다면 신선하고 뜨겁게 드세요. 남은 것은 다시 가열하지 말고 다음 날 샐러드에 차갑게 넣어 드세요. 이제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아마도 가장 흔하게 다시 드는 음식일 겁니다. 남은 닭고기와 기타 가금류입니다. 다시 든 닭고기는 오늘 대화에서 제가 누적 발암 물질 노출이라고 부르는 것의 매우 흔한 원인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가금류, 특히 껍질과 지방 부위는 고온에서 다시 들 때 지질 산화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산화된 지방은 알데히드라는 화합물 계열을 생성합니다. 그 중에는 말론디알데히드라고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은 세포 수준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DNA 손상을 촉진하는 역할로 광범위하게 연구된 물질입니다. 췌장 세포는 모든 세포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오류 없이 복제하기 위해 안정적인 DNA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든 가금류에서 나오는 산화지방 화합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췌장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성인 시절 대부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저수준 노출은 암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는 세포 환경 조성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질 산화 문제 외에도 잘못 보관된 제가열 닭고기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 같은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성적이거나 반복적인 장 감염은 염증을 유발하고 다시 한번 염증은 췌장암 위험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돌아옵니다. 닭고기에 대한 제 권고는 이렇습니다. 가능하면 신선하게 드세요. 재가열해야 한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오븐을 적당한 온도로 사용하세요. 속까지 완전히 뜨거워지도록 충분히 가열하고 절대 2번 이상 드지 마세요. 그리고 지질 산화가 가장 집중되는 부위이므로 재가열 전에 껍질과 지방 부위를 제거해 주세요. 이제 잠시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여러분의 의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화면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많은 노년분들께 음식을 다시 드는 것은 가벼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의 필요입니다. 돈을 절약하고 낭비를 줄이며 매일 신선한 식사를 완전히 조리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거동의 불편함, 피로감, 혼자 사는 환경 또는 나이가 들며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느려짐 때문에 말이죠. 저는 이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 삶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변화들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 드는 횟수, 그리고 사용하는 온도에 있어 작은 조정만 필요합니다. 조리 후 빠르게 냉장 보관하기, 딱 한 번만 재가열하기, 가능하면 더 부드러운 가열 방법 선택하기, 일부 남은 음식은 드지 않고 차갑게 먹기, 그리고 어떤 음식을 정기적으로 재가열하는 습관으로 만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췌장암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기 발견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예방, 진정한 실용적인 일상의 예방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는 여러분이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처방전도 없이, 시술도 없이 진료 예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65세 이상이시거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과거에 췌장염을 앓으신 적이 있다면 본인의 주치의와 구체적인 위험 프로필에 대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 음식들을 꺼내 이야기해 보세요. 습관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환자를 환영합니다. 식단과 생활 방식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진료실에 오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음식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간단한 정리를 드립니다. 가공육, 밥, 감자, 반복적으로 재가열된 잎이채소, 그리고 가금류, 영원히 끊어야 할 5가지 음식이 아닙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의도적으로, 그리고 2번째, 3번째로 열에 다시 노출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인식하며 다뤄야 할 5가지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췌장은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매일 그 일을 해왔습니다. 가끔 안타깝게도 그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때까지는 말이죠.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주어온 그 정성과 같은 마음으로 몸을 돌봐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배우자, 형제자매, 이 정보를 알 자격이 있는 친구에게 말이죠. 특정 음식이나 습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읽고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